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현 상황이 지속돼 하반기 인플레이션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하면서 주유소를 지나칠 때마다 여기는 리터당 얼마인가 습관적으로 확인을 하곤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싸게는 휘발유 리터당 1,500원대 초반에 주유를 했었는데, 요즘은 리터당 1,600원 중반부터 1,800원을 넘는 데까지 있을 정도로 확실히 몇 달 사이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못해도 10% 이상은 비싸진 거죠. 가뜩이나 현재 기름값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줘서 이 모양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8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달 말까지 4개월 연장을 해준 거였습니다. 덕분에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이 인하가 됐었습니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휘발유, 경유, LPG 각각 200원, 212원, 73원 다시 오르겠죠. 특별한 경기부양책이 없는 와중에 유류세 인하마저 종료시켜버리면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대로 상승해 에너지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높아져 내수 소비가 팍 죽어버릴 수 있어 연장하는 쪽으로 일단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또 연장하자니 한국은행한테 100조 원 마통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세수가 펑크 나버린 정부의 국세 수입에 차질이 생기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확 치솟았다가 이내 미끄럼 타듯 쭉 빠지면서 정상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쭉 빠져줄 거란 희망일 겁니다. 우선 기름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냐?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아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기름값이 상승했다는 건 당연히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거겠죠. 한 달 사이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달러에서 82.6달러로 약 21% 올랐습니다. 비슷한 기간 유럽의 브렌트 가격은 배럴당 72달러에서 86달러로 약 19% 올랐습니다. 이 미국 내 주유소 평균 기름값을 보면 일반, 중급, 고급 휘발유, 경유, 에탄올 모두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반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화물트럭, 기차, 버스, 보트, 농기계, 건설 차량 등 모든 산업군에 사용되는 경유 가격의 상승이 가장 높아 이 배달, 교통, 건설, 농사 비용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4.7%로 전월 대비 0.1% 내려오긴 했으나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월보다 0.2% 상승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3.3%보다 0.1% 낮게 나오긴 했으나 세부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면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7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3%로 내려와줘서 헤드라인 근원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연료 가격은 한 달 사이에 3%씩이나 올랐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WTI 유가가 배럴당 92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로 7월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6.5% 하락했지만, 만약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쭉 지속된다면 그동안 가파른 에너지 가격 하락 플러스 역기저 효과로 재미를 톡톡히 본 CPI 하락도 더 이상 재미 보기 힘들어지겠죠. 미국의 주간 휘발유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작년 가격과 데드크로스를 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23년 내 최고가입니다. 경유는 작년만큼 비싸지진 않았으나 상승한 폭이 올 들어 가장 큽니다. 항공기 엔진에 사용되는 제트연료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2달 남짓한 기간 사이에 배럴당 90달러에서 120달러로 33%씩이나 비싸졌습니다. 이미 23년 2분기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94% 수준으로 회복이 돼 항공기 연료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걸까요? 사실 유가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이란과 같은 이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또는 감산 결정에 크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100% 확답을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고 해버리면은 가격이 위로 솟구치고 다음날 또 손바닥 뒤집듯이 증산 결정을 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도 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원유 소비, 생산, 재고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시적일 것 같지 않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21년 기준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세 국가가 원유 생산량 1, 2,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는 사실상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수출로 전쟁 자금을 확보했는데 22년 말부터 떨어지는 원유 가격을 지키기 위해 23년 들어서면서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1,05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약 4.8% 감축시켰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비 지출은 증가를 하는 와중에 중국, 인도, 중동의 원유와 곡물을 수출하는 것 외에 서방국과 동맹들에게의 수출길이 꽉 막혀 루블화의 수요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서방의 제재로 이 러시아 자국에서 생산하기 힘든 반도체, 전자기기, 차량 부품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달러 대비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루블화의 폭락으로 마침내 8월 15일 루블화의 가치가 17개월 만에 다시 1달러당 주요 지지선인 100루블을 돌파했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일시적으로 루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서방의 제재와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사우디도 작년 한창 그 기름값이 10년에서 20년 한 번 올까 말까 역대급으로 치솟은 기름값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죠.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 및 정유회사인 아람코는 22년에 에너지 기업들 중 역사상 가장 본 적이 없는 1,611억 달러, 하나로 약 215조 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대한민국의 총 예산이 607조 원이었습니다. 고유가 재미를 톡톡히 본 사우디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원유 가격이 빠지자 이 단물을 좀 더 빨아보겠다고 오펙 산유국들과의 합의 없이 나홀로 감산을 단행했습니다. 22년에 하루 최대 1,100만 배럴까지 생산했었지만 지금은 생산량을 18% 줄여 하루 9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은 감산은커녕 꾸준히 증산을 해 하루 평균 1266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량이 약 8%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우디가 감산을 해서 이 가격을 띄워주는 게 엄청 고마울 겁니다. 자기네들은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져. 완전 땡큐죠. 하지만 내년에 대선을 앞둔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을 할 수 있으니 눈에 가시 갔겠죠. 이미 작년 말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 감산 결정을 내렸을 때 바이든이 사우디에게 러시아와 같이 감산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줄 알아 라면서 극대노를 했었죠. 사실 이 으르렁대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딱히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생산량도 수요에 맞춰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곧 수요가 생산을 앞질러 재고량이 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에너지 포럼의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려는 생각이 진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석유 제품의 수요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전 5년에 최대값, 최소값, 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석유의 수요가 최대값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도 직전 5년의 최대값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생산에 만에 하나 차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재고량은 어떨까요?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은 직전 5년의 최대 최소 범위 안에 있어 아직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원유를 증유를 해서 얻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등의 이 증유액 재고는 직전 5년의 최소값 부근에 있습니다. 휘발유 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분기에 예정에 원래 없었던 정유시설을 수리를 하거나 갑자기 텍사스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원유가 있어도 정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바이든이 어떻게든 유가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고 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전체 전략 비축유의 46%씩이나 되는 3억 배럴을 방출해 재고량이 1980년대 이래로 가장 적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부터 쌓아 올린 전략 비축유의 절반을 바이든이 2년 만에 다 털어먹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방출한 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언제 얼만큼 채워 넣어야 하는 것도 매우 큰 골칫거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전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24일 동안 이 물 먹는 하마같이 단독으로 매입을 해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갈까 말까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시중의 원유를 다 빨아들이면 원유 가격이 다시 뛰어올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죠. 이전 영상에서 바이든이 내년 대선을 의식을 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로 빚을 끌어다가 정부 지출로 시중에 돈을 미친 듯이 살포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돈뿐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만 제발 기름값 좀 오르지 말아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기름도 미친 듯이 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당후금 일단 당선되고 고민은 나중에 하자. 미래의 내가 또는 내 다음에 올 누군가가 알아서 짬 처리해주겠지 라는 속셈이 훤히 보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감산을 단행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산을 늘리는데 가격이 올라가 주네? 그럼 더 생산해야지? 라면서 8월에 23년에서 24년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친환경 탈탄소 넷제로를 실현을 해야 된다면서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어 소비가 뚝 끊기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쉽사리 원유 가격이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유를 증류해서 만든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 제품 재고량은 평년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40년간 쌓아온 전략 비축유의 반절을 바이든이 원유 가격을 어떻게든 눌러보겠다고 2년도 안 된 사이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사실 올해 충분히 배럴당 68달러 정도 되는 싼 가격의 전략 비축유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만 늦게 채우는 바람에 저점을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풀자니 재고가 남아나질 않아 추후 생산 또는 소비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매입을 하기도 그렇고 이 매입을 하면은 원유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강한 수요, 적은 재고량에 의해서 최근 기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생산이 급증하거나 수요가 뚝 끊겨버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현 상황이 지속돼 하반기 인플레이션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안녕.